안녕하세요. 삼국지 좋아하시죠? 오늘은 삼국지처럼 재미난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의 중국이 만들어지기 전, 그러니까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패해 지금의 대만으로 쫓겨나기 이전, 그리고 중일전쟁 직전의 사건입니다. 근대판 삼국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 이 사건의 이름은 바로 중원대전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배경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1912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 왕조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세워지는데, 이때 초대 대통령 자리에 신해혁명의 성공에 크게 일조한 위안스카이가 추대됩니다. 여기서 위안스카이의 이름을 음독할 경우 원세계가 되는데, 바로 삼국지 원소와 동일한 성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세계 역시 원소처럼 매우 막강한 세력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다만 이후 행적들로만 놓고 봤을 때는 원세계는 원소보다는 동탁에 가까운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원세계 정부의 여러가지 병폐와 대내외 정책의 실패로 비난하는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여기에 더해 칭제를 하게 되면서 각지의 반원연합이 만들어지고 군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반원연합의 기세에 놀란 원세계는 결국 칭제를 철폐하지만 너무나도 분한 나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하게 됩니다. 강력한 구심점이 사라지자 휘하 장군들 그리고 반원연합은 의뢰 그렇듯 분열하기 시작했는데요. 각자 자신의 세력권 안에서 군벌을 형성하며 바야흐로 다시 한번 군웅할거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후에는 여러 군벌들 사이에서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혁명군이 1929년에 중국을 통일하는 것으로 군벌의 시대는 형식적으로나마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장개석의 자는 중정으로, 당시 삼국지로 치면 거의 조조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중국은 국민당의 주도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허나 여기서 끝이 난다면 오늘의 주제가 중원대전일 리가 없겠죠. 표면적으로는 통일이 되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국민당이 북벌을 할 때 온전히 자기 힘만으로 통일을 이룩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느 역사를 보더라도 온전히 한 세력의 힘만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민당도 북벌 당시 여러 세력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투항하는 세력을 흡수하는 식으로 덩치를 불려왔는데요. 북벌이 끝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협력해온 세력들은 장개석 입장에서도 입맛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세력들은 겉으로는 수도 난징에 있는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세력권 안에서 독자적으로 군사, 행정 권한을 휘두르는 등 전혀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장개석이 뇌물이나 예산을 줄 때에만 잠시나마 따랐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및 물자 증발을 하는 등 국민당이 안정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 크나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원대전의 발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통일 이후 오랜 내전과 혁명으로 황폐해진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장개석은 가장 먼저 국가 재정부터 손을 보기로 합니다. 당시 군비 지출이 국가 1년 예산의 2배가 나가면서 장개석은 가장 먼저 군대부터 줄이고자 하는데, 독일 군사고문의 의견을 채택하여 기존 272개의 사단 220만 명 이상의 군인을 대폭 축소하여 50개의 사단 80만 명으로 만들어 군비 지출을 국가 예산의 40%까지 줄이고 군대의 중앙화까지 꾀했는데, 중앙에는 20개의 사단을, 나머지 지역은 각각 10개의 사단만 배치하고 추가로 치안 유지를 위한 헌병 20만 명을 전국 각지에 두고자 했습니다. 이 헌병은 중앙이 지휘했기 때문에 유사시 헌병의 숫자까지 더할 경우 장개석의 군대가 확실히 각 지역의 군대보다 우세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바로 각지 군벌들의 반발을 불러왔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세력이 가장 큰 서북군의 풍옥상, 진군의 염석산,
계파의 이종인 등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정책을 발표한 1929년부터 1930년 5월까지 장장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장개석은 각지의 군벌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가장 먼저 염석산이 장개석에게 하야하고 동시에 왕정유를 필두로 하여 앞으로 모든 정책은 공평하게 당원의 투표로 결정하자고 하나 장개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930년 2월 17일 장개석은 중앙을 위협하고 무단으로 법을 고치는 세력이 있을 경우 역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전보를 내립니다. 같은 달 21일에는 개조파인 왕락평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에 반장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집니다. 염석산을 필두로 풍옥상 이종인들을 포함한 45명의 장성이 조직개혁안을 지지하였으며 3월 1일에는 각지의 개조파들이 장개석에게 하야를 하지 않을 경우 혁명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는 내용의 전보를 보냅니다. 보다 못한 장개석은 중앙의회를 열어 개조파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왕정유를 당에서 퇴출시켜버립니다. 3월 15일 국민혁명군 2, 3, 4 집단군 소속의 57명의 장성이 염석산을 총사령관으로 추대하고 풍옥산과 이종인, 장항량을 부사령관으로 추대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개석의 6가지 죄상과 함께 그가 당을 사용하고 독재하고 있다면서 장개석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다만 여기서 장항량은 중립을 표방하며 부사령관의 취임 역시 거부합니다. 4월 5일 결국 장개석이 염석산을 반동분자로 간주하고 수배령을 내리는데 이에 반장 세력이 무장봉기를 감행하여 각지의 군사, 정치기관을 장악하면서 중원대전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주축인 염석산, 풍옥상, 이종인의 병력은 합쳐서 60만에 달했고 각지에 20만에 달하는 반장 세력이 준동하고 있어 이들까지 합치면 반장연합의 병력은 무려 80만에 달았습니다. 반장연합군의 주력은 풍옥상이 이끄는 서북군이었는데 당시 중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많은 기병과 장갑열차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유비에게 오호대장군이 있었다면 풍옥상에게도 오호대장군이 있었는데요. 다만 중원대전에서는 별다른 활약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 장개석이 이끄는 중앙군의 경우 30만 명 남짓에 불과했으나 이들은 군기엄정하고 매우 잘 훈련되어 있었으며 또 당시 몇 없는 공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통칭 80만 대군의 반장연합에 맞서 장개석은 먼저 독일 군사고문 게오르크 베첼의 작전계획대로 각 군의 우열을 분석한 뒤 먼저 상대적으로 약체인 진군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군벌연합이 포위망을 만드는 것을 저지하고자 합니다.